서기 1340년경 고려의 수도 개경. 대궐의 황금빛 용마루 아래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권세가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지만 한양천과 예성간 지류를 따라 늘어선 저작거리 흙바닥에는 굶주린 백성들의 피눈물이 마른 날이 없었습니다. 충혜왕의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해 나라의 기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관청, 전복자의 깊은 속고는 권력자들이 밀어넣은 은괴와 조작된 문서들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썩어가는 전법사의 가장 어둡고 서늘한 구석방에는 홀로 촛불을 밝히며 낡은 두루마리를 살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하급 녹사 강무선이었습니다. 그는 묵은 종이의 결만 만져보아도 그것이 당나무로 만든 진품인지 짚을 섞어 만든 가짜인지 구별해냈고, 공문서에 묻은 먹물 찌꺼기의 마른 상태와 붓끝에 미세한 떨림만 보고도 위조 여부를 단박에 꿰뚫어 보는 천재적인 감시관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도성의 온갖 권세가들이 뇌물 보따리를 들이밀며 판결 장부를 고쳐달라 애원하고 협박했으나 무선은 차가운 눈빛으로 붓을 꺾으며 단 한 치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아 계령의 대쪽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얼음장 같던 무선의 가슴 속에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스한 불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난한 약방의 딸로 태어나 무선이 과거를 준비하다 지독한 역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밤새도록 곁을 지키며 항약을 다려 목숨을 살려주었던 여인, 그의 아내 연이었습니다. 가난한 초가삼간 단칸방이었지만 두 사람은 날이 저물면 화롯가에 둘러앉아 서로의 언손을 녹이며 소박한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5년 만에 두 사람 사이에 기적처럼 첫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배가 불러온 연희는 매일 밤 냉장불 아래에서 태어날 아기에게 입히에 하양 뱀의 쪼구리 깃에 정성스레 바느질을 했습니다. 잔서리를 맞고도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어떤 모진 풍파에도 꺾이지 말고 나비의 올곧은 절개를 닮으라는 뜻을 담아 붉은 실로 매화 꽃잎을 한 땀 한 땀 수놓았습니다. 무선은 아내의 부푼 배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올곧게 살아. 이 아이와 당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아비이자 아비가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칼날은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순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성 전체를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던 충혜왕의 사냥개 간신 배전의 음흉한 시선이 연희의 초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배전은 본래 비천한 출신이었으나 왕의 주색과 향락을 만족시켜주는 온갖 기괴한 악행으로 하루아침에 군부판서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충혜왕의 끝없는 음욕을 채우기 위해 밤마다 도성 안의 사대부가 여식과 규수들을 납치하여 왕의 비밀 침소로 밀어넣는 인간 사냥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약방 앞을 지나던 배전은 약초를 고르던 연희의 단아하고 청초한 자태를 목격했습니다. 그의 탐욕 어린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전법사의 하급 녹사 주제에 감히 저런 눈부신 보옥을 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배전에게는 참을 수 없는 오만이었습니다. 배전은 곧바로 강무선의 집안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연희를 탈취하기 위한 잔혹한 덫을 놓았습니다. 야심한 밤, 배전의 신복들이 담을 넘어 강무선의 부친이 모시는 사당 마루 밑을 파헤쳤습니다. 그들은 썩은 짐승의 피로 쓴 왕에 대한 저주문과 피투성이 인형이 든 검은 독항아리를 묻어두었습니다. 말이 밝자마자 배전은 수십 명의 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강무선의 집을 덮쳤습니다. 사당 바닥에서 피 묻은 항아리가 파헤쳐져 나오자 배전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영모의 죄를 덮어씌웠습니다. 무선은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고
르금부치는 모진 곤장을 맞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만삭의 연희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배전의 사병들에게 결박당해 검은 가마에 태워졌습니다. 연희가 끌려간 곳은 술과 음탕한 음악이 흘러넘치는 충해왕의 비밀 정각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피가 나도록 손톱을 세우며 저항하던 연희의 절규는 폭군의 거친 광기 속에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다음날 새벽, 차디찬 예성강 물결 위로 붉은 매화가 수놓인 피 묻은 베넷 쪼고리 조각과 함께 싸늘하게 식어버린 여인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능욕당한 수치심과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강물로 몸을 던진 연희였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 쇠창살 너머로 아내의 처참한 부고를 전해 들은 강무선은 바닥을 구르며 피눈물을 토해냈습니다. 쇠창살을 붙잡고 부르짖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피를 뿜었고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붉은 피가 되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올곧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려 했던 성실한 관원은 그 자리에서 죽어 없어졌습니다. 무선은 감옥벽에 손톱으로 아내의 이름을 새기며 뼈에 사무치는 맹세를 올렸습니다. 배전, 니놈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갈아 마시기 전에는 내 결코 눈을 감지 않으리라. 이제 그의 가슴 속에는 사랑도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옥 끝까지 쫓아가 악귀의 목을 벨 서늘한 복수의 칼날만이 시퍼렇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주검이 차가운 강물에 던져진 그 시각, 개경, 궁궐 후원루에서는 기름진 술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옥좌에 비스듬히 누운 충해왕은 충혈된 눈으로 바닥에 뒹구는 술병을 걷어차고 있었고, 배전은 무릎을 꿇은 채 비단으로 장정된 장부를 왕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번 달 보훈고의 고리대로 거두어들인 은괴 3,000냥이옵니다. 저작거리 상인들과 백성들을 바친 피땀입니다. 하하하, 배전, 역시 니놈의 손놀림이 귀신 같구나. 헌데 응아만으로는 이 밤이 적적하지 않으냐? 염려 마시옵소서. 신이 도성박 외진 곳에 취용방이라는 비밀 처소를 새로이 꾸몄나이다. 자태가 빼어난 양가 규수와 여인 30명의 명부를 마련하였으니 오늘 밤부터 매일 한 명씩 전하의 수라간 침소로 올리겠나이다. 충해왕의 광기와 배전의 탐욕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백성들의 삶을 갈아놓고 있었습니다. 배전은 왕의 눈을 가리는 대가로 국가의 재정을 한 손에 틀어주었습니다. 그는 서해안 염전의 소금 유통망을 강제로 빼앗아 독점했고, 한 말에 쌀 반도에 불과하던 소금값을 10배로 폭등시켰습니다. 생필품인 소금을 사지 못한 백성들은 몸이 붓고 기력을 잃어 논밭에서 쓰러져 갔고, 노선 곳곳에는 원인 모를 질병과 식중독이 창궐했습니다.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배전의 보훈고에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소금을 사 먹으면 배전은 이자를 갚지 못했다는 핑계로 백성들의 논밭과 가옥, 심지어 어린 자식들까지 종으로 끌고 갔습니다. 참다 못한 연부들과 백성들이 대궐 문 앞에 멍석을 깔고 눈물로 읍소하자 배전은 사병들을 풀어 그들의 뼈를 부러뜨리고 예성강 깊은 물속에 산채로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지아비는 아내를 빼앗겨 미쳐 날뛰다 옥에 갇혔고, 아비는 딸을 지키기 위해 딸의 고운 얼굴에 재를 바르고 흉터를 내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그 시각 사형 판결을 받고 형옥에 갇혀있던 강문선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며칠 뒤면 사형장으로 끌려가 목이 잘릴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개처럼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대궐 깊숙한 곳에서 왕과 함께 백성의 피를 빠는 배전의 숨통을 끊어놓기 전까지는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배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왕실의 가장 밑바닥이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림자, 환관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무선은 탈옥을 돕겠다는 전법사의 옛 동료에게 단도 한 자루와 지혈할 약초를 구해달라 청했습니다. 깊은 밤 쥐새끼만이 기어다니는 차디찬 옷바닥에서 무선은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피가 뿜어져 나오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이 전신을 찢어발겼지만 무선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비명 한마디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내 연희의 찢겨나간 베넷 저고리를 떠올리며 그는 자신의 살과 남성을 스스로 도려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무선은 옛 동료의 도움으로 빼돌려져 목숨을 건졌고 신분을 완벽히 세탁하여 내수사의 가장 비천한 청소환관 목선이라는 이름으로 궁궐 밑바닥에 잠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빗자루를 들며 배전의 더러운 비단 가마 발판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말도 제대로 못하는 벙어리 병신 환관이라 비웃었지만 무선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목숨을 걸고 배전의 처소와 내수사 서고를 뒤지며 배전이 작성한 온갖 위조 장부와 뇌물 문서를 머릿속에 사진처럼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배전이 고관대적들과 은밀히 결탁하고 충혜왕에게 바칠 여인들을 관리하던 비밀 요정 취월가, 그곳의 화려한 퉁악 소리 이면에는 피눈물 나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취월각의 행수 매화는 본래 개경의 유력한 상단 가문의 규수였으나 땅권을 빼앗으려는 배전의 모함으로 아비와 오라비가 옥사하고 자신은 관비로 전락해 기생의 길로 팔려온 여인이었습니다. 환관 목손으로 위장한 강무선은 취월각의 쓰레기 더미와 마당을 쓸면서 매화의 서늘한 눈빛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님들이 취해 쓰러진 깊은 밤, 매화가 홀로 방 안에서 은장도를 꺼내 칼날을 갈며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무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무선은 방풍창을 열고 매화의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행수, 그 칼날로는 배전의 옷깃조차 베지 못하오. 천한 환관놈이 감히 야심한 밤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온 것이냐. 나는 전법사 하급 녹사 강무선이요. 내 아내와 가문이 배전의 손에 짓밟혔소. 당신의 가문을 풍비박산낼 원수 또한 그놈이요. 우선은 품속에서 핏자국이 선명한 붉은 매화자수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매화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성에서 올곧기로 유명했던 강 녹사가 환관의 옷을 입고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매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두 복수귀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들은 마침내 어둠 속에서 피의 연대를 맺었습니다. 매화는 배전이 가장 신이 많은 기생으로서 배전의 방심을 유도했습니다. 며칠 뒤 배전이 취월각에서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틈을 타 매화는 침상 뒤편 비밀 벽장에 숨겨진 작은 흑단나무 괴짝의 열쇠를 빼돌렸습니다. 괴짝 안에는 배전이 유사시 충혜왕과 고려, 조정 대신들을 협박하기 위해 10년 동안 은밀히 기록해둔 치부책이 들어있었습니다. 대신들에게 건넨 뇌물의 액수, 역모로 위장하여 빼앗은 전답의 실제 위치, 그리고 왕의 폐악질을 묵인해준 대가로 챙긴 금괴의 수량까지 낱낱이 적혀있는 살인 장부였습니다. 무선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 연희의 이름, 그리고 강제로 빼앗긴 서산포 옥토의 기록도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무선은 밤을 채워 장부의 모든 내용을 필사하고 자신의 비범한 필적 모사 능력을 발휘해 또 다른 문서를 꾸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배전이 원나라의 실력자들에게 고려의 국고와 황금을 빼돌리고 충혜왕을 폐위시킨 뒤 자신이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되려 한다는 치명적인 내용의 비밀 서신이었습니다. 배전의 독특한 필체와 붓의 꺾임, 종이의 지질과 먹물의 배합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완벽한 가짜 밀서였습니다. 한편 도성에서는 백성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역병에 지친 수백 명의 농민들이 곡괭이를 들고 관할을 습격하려 하자 회전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백성들을 반역도당으로 몰아 수백 명을 의금부 옥사에 가두고 학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선과 매화는 목숨을 걸고 원나라 황실에서 파견된 순정관과 비밀 감찰단에게 배전의 실제 치부책과 정교하게 위조된 반역, 밀서를 동시에 전달하는 거대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서기 1344년 초겨울, 개경 하늘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운 날, 원나라 순제의 친필교서를 든 황실 칙사와 수백 명의 철갑, 기마대가 성문을 부수고 고려 궁궐로 들이닥쳤습니다. 원나라 황실은 충해왕의 끊임없는 폐악과 배전의 황실 기만, 그리고 반역 의무에 격노한 상태였습니다. 내골마당에 쇠사슬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고려 국왕 왕정은 어명을 받으라, 주색에 빠져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황실을 능멸한 죄를 물어 지금 당장 계양현으로 압송하여 유배에 처한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오던 충해왕은 경악하여 주저앉았습니다. 배전 이놈이 어디 있느냐? 당장 원나라 놈들을 막아라! 그러나 배전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해왕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개처럼 쇠사슬에 묶여 원나라 북방의 척박한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폭군의 시대가 단 하룻밤 만에 허망하게 끝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거대한 왕권의 방패막이가 사라지자 배전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도성 백성들이 관할을 부수고 간신들의 목을 치기 위해 몰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배전은 비밀 사병들을 불러 모아 저택 지하 창고에 숨겨둔 황금 괴짝들을 챙겨 야반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창고 안, 배전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금괴 상자를 닫으려던 그 순간,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렸습니다. 누구냐? 감히 네 앞이라고 문을 닫느냐?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켜지며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비천한 환관의 옷을 벗어던지고 검은 도포를 입은 강무선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늘한 푸른빛을 뿜어내는 단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배전, 날 기억하겠느냐? 배전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너는 전법사의 그 미천한 녹사놈? 죽은 줄 알았던 놈이 어찌 살아서 내 앞에 있는 것이냐? 내 놈의 살점을 씹고 뼈를 갈아 마시기 위해 내 스스로 남성을 도려내고 환관이 되어 네놈 곁을 지켰다. 10년 동안 네놈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모은 장부가 바로 내 손에 있다. 오늘이 네놈의 죗값을 치르는 날이다. 배전은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으나 1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온 무선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선은 번개처럼 파고들어 배전의 손목을 베어 칼을 떨어뜨리고 그의 두 무릎을 짓밟아 뼈를 바스러뜨렸습니다. 창고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며 황금 괴짝을 내밀고 애걸복걸하는 배전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무선은 그를 차가운 돌바닥 위로 끌고 저작거리 한복판으로 나가십니다. 날이 밝아오자 개경 저작거리 십자로 한복판에 피투성이가 된 배전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과 살인 장부의 내용이 방으로 나붙자 아내를 빼앗긴 지아비들, 굶어 죽은 자식을 가심에 묻은 부모들, 전답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았던 수만 명의 백성들이 몽둥이와 낫, 돌멩이를 들고 바다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저놈이 우리 딸을 겁탈하고 죽인 흡혈귀다. 우리 부모를 굶겨 죽인 악귀의 가죽을 벗겨라. 비명과 분노가 도성을 뒤흔들었습니다. 관군조차 성남 백성들의 파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살려달라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는 배전의 몸뚱이 위로 수천 개의 돌과 몽둥이가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가 평생 백성의 피를 빨아 입었던 붉은 비단 옷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그의 살점과 뼈는 분노한 백성들의 발밑에서 처참하게 으스러졌습니다. 저작거리 구석진 그늘 아래 선 강무선은 품속에서 피 묻은 붉은 매화자수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쥐었습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야, 들리느냐? 우리 아이를 앗아간 악귀가 마침내 죄값을 치렀다. 이제 부디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어라. 배전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뒤 그가 감춰두었던 거대한 비밀 창고들이 헐리고 갈취당했던 수만 령의 곡식과 은화, 위조된 토지 문서들이 본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고려는 공민원이 즉위하며 자주적인 개혁과 부패 척결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문과 아내를 잃고 스스로 괴물이 되어 복수를 완성한 강무선은 조정에서 내린 벼슬도 황금도 모두 마다한 채 낡은 보따리 하나만을 짊어지고 안개 낀 예성강 나루터 너머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오직 아내가 남긴 빛바랜 매화자수 한 조각만이 영원한 사랑의 징표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려사 열전 간신전 맨 앞자리에는 배전의 추악한 삶과 비참한 말로가 다음과 같이 준엄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왕의 눈을 가리고 백성의 고열을 빨아 도성을 지옥으로 만든 자, 마침내 성난 백성의 손에 찢겨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였도다. 권력은 찰나요. 백성의 원한은 천년을 간다는 역사의 서늘한 경고를 남긴 채 천연왕도 개경의 하늘 위로 붉은 달이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